오늘도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우린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마음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너무 크고 특별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운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을 함께 읽으면서 좀 다른 시선으로 행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복권 당첨, 새집, 안정환의 꼴.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란 생각이 들어서요. 큰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꾸 더 큰 자극, 더 강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복에는 점점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별일 없던 하루 같은 것들 속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은 평생 동안 자신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성격에 따라 친구를 고르고 직업을 택하고 주말에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 현재의 나는 상당 부분 이런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내면의 성격보다는 바깥 세상의 것들이 훨씬 잘 보인다. 가령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성격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어떤 차에서 내렸는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 보이면 고급 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가 행복하다면 원인은 그의 차가 아니라 그의 성격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웃을 사람이다. 우린 자꾸 행복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죠.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지쳐있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하다. 내가 에스프레소가 좋은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위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린 늘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그럴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는 거.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혹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결국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건 이런 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기원을 통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은 크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적인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굳이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내 하루 안에 있었던 작은 즐거움 하나쯤을 가만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생각의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